네, FOMC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전략적 투자 목대균 KCGI 자산운용 운용총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9월 FOMC 25bp 금리 인하 사실상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네. 거기서 더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의 발언이 될 텐데 대표님께서는 이번 FOMC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 연준 이사들의 컨센서스가 모여지고 있는 점도표가 점도표. 예, 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점도표에서 그 연내에 몇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 투자자들이 좀 체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파월 의장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요게 좀 집중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고용하고 물가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연준의 목표인데요. 그러면 지금 고용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둔화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보험 쪽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관심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데이터 디펜던트 결국에 나오는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를 갖다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찰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을 집중을 하겠죠. 자, 이미 시장이 좀 가파르게 상승을 보여왔기 때문에 새로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FOMC 이후에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라는 분석도 많은데 대표님은 시장 영향,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네.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한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를 하회한 발언이나 혹은 금리 인하 폭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조정 가능성을 갖다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 상황이 고용은 좀 둔화되고 있지만 기타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과 통화 정책들이 수반이 되면서 다시 또 경제 성장을 갖다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항상 얘기하고 있는 AI를 통한 생산성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좀 많이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오라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아바고 같은 경우, 브로드컴이죠. 예,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급등하면서 그러한 AI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자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가운데 첫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향후 6에서 11개월 정도 보게 되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에 대한 경계감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미국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6에서 12개월 정도 어떤 투자 기간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오히려 진입하기에는 좋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는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있습니다. 22배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계감을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버블 논쟁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상위 5개사 혹은 10개사의 그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게 되면 과거의 버블 대비해서는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은 낮고요. 또한 기업들의 펀더멘탈 부분은 좀 양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단기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FOMC 이후에 변동성은 있겠지만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것이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장 흐름이 되겠습니다. 9월장 들어서 굉장한 시세를 분출해줬고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FOMC 이후에 단기 변동성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분석을 도와드릴 텐데 반도체 먼저 보도록 하죠. 최근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반도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하반기에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궁금해지고요. 대표님께서는 반도체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예, 외국인 투자자 수급에 많이 기반해서 반도체 업종들이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이후에 외국인 수급들 순매수의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집중이 되고 있고 반도체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대표 종목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승의 배경,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상승의 배경을 보게 되면 HBM 성장에 대한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2026년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대비해서 한 30% 이상 상승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러한 가운데 HBM4 개발하고 양산하는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HBM 생산을 좀 확대하다 보니까 네. D램 생산 쪽 감소로 인해서 범용 D램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에 낸드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한국 증시를 바이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먼저 손이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반도체 섹터 그리고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 종목으로는 아무래도 대표적인 대형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 말씀을 세워주셨고요. 자,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가 됐고 지금 3차 상법 개정 기대감도 커진 상황인데요. 자사주소가 의무화가 확정이 된다면 금융이라든지 지주사, 증권주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져요. 예, 3차 상법 개정안 관련해가지고 좀 뭐 수락 기한이나 승인 절차나 다양한 세부적인 내용을 갖다가 지금 조율하고 절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자사주 소가 의무화에 관련된 부분이 통과한다고 하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시총 200억 이상 그 기업들 중에서 증권 섹터, 증권 산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자사주 비중이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좀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증권주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어떤 업종이 높은가 살펴봤더니만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제약, 바이오 이런 회사 산업들의 그 기업들이 자사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특정 증권주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합리적인 그 어떤 기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자사주 비율이 높은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과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과 자사주, 지주사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의 우려 요인 중에 하나가 한미 최종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미 협력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가파른 상승을 보였던 조선주가 좀 주춤하면서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시장의 주도주였던 조방원에서 방산과 원전도 살짝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대표님께서는 이 세 가지 섹터, 세 가지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투자할 때 보게 되면 매출이 증가하는 거 그리고 이익이 지어내는 산업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선업 모멘텀을 보게 되면 2022년, 2023년 대비 지금 최근에 수친조선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가파릅니다. 즉 어떤 기업 이익과 매출을 갖다 선행할 수 있는 지표 상승이 꺾이지 않는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다 유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는 봤을 경우에는 마스크 수주 확대 기대감이 또 아직까지는 유효해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2027년 이후에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한미 관세 협상이 지연되고 있고 한국인 근로자의 구금 사태로 인해서 그 미국과의 그 어떤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이전보다는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우려감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조선업 모멘텀이 유지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으로 넘어가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정학적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카타르의 충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그 폴란드 영공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미사일 배치 등 글로벌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이전보다는 좀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요. 유럽들 같은 경우에 EU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GDP에 대해서 방산 금액을 갖다가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그 방산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탄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 업종 대표주로서 조방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한국 증시를 갖다가 견인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지수 레벨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당연히 차익 실현에 대한 그 기대가 차익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안 올랐던 종목을 갖다가 사기 위한 매수하기 위한 뭐 어떤 펀딩 소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출렁거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매출과 이익적인 측면에서의 가시성 측면에서 네.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좀 견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결국 수주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겠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만큼 조선과 방산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자동차 업종은 뭐 연일, 올해 내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뚜렷한 돌파구가 없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더 걸릴까요, 대표님? 지금 뭐 펀더멘탈은 네. 나쁘지 않고 기대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하반기에 보게 되면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의 미국 판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대차가 워낙 자동차를 잘 만들지 않습니까? 가격 네. 경쟁력도 타사들, 그 미국 회사들이나 유럽 회사들 대비해서는 높은 상황입니다. 단지 일본과의 지금 가격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관세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일본보다 이제 한국차가 더 비싸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조지아 공장에 대한 이제 단속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간에 건설의 차질이 우려가 되고 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이익이 회복된다고 하는 그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약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펀더멘탈이 견조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현대와 기아차를 글로벌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일본이나 다른 차 업체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PBR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배당 수익률은 높고요. 주주 환원 정책은 또한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조금 완화된다고 하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포텐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요.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살아있는 업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 될 텐데요.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로봇 규제 철폐를 언급을 하면서 로봇주로 강력한 매수가 좀 쏠렸습니다. 노랑봉투법 수혜주로도 부각이 됐었는데 로봇주의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피지컬 AI, 네. 우리 AI 시대로 가고 있고요. 피지컬 AI에서 핵심은 휴머노이드 로봇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한국도 로봇 산업에 있어서는 부품이나 소재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부가 지쳐지지 않기 위해서 정책을 갖다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아마 저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같은 로봇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관련된 반도체나 네. 그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각각의 섹터에 대한 분석 도와드렸는데 지금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FOMC 이후에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첫 금리 인하 이후에 견조한 모습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경제 성장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동성 랠리에 기반하고 있지만 정책적 수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로 봤을 때 가장 저평가된 국가입니다. 물론 펀더멘탈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를 편입해야 되는 욕구가 이전보다 강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한국 증시를 갖다 아직 편입하지 못해서 안달난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목대균 KCGI 자산운용 운용총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